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 제3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6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누전 차단기가 설치가 필요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시기까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중 절연 구조. 이중으로 절연을 했기 때문에 누전이 잘 안 생긴다, 그죠? 누전 차단기가 없어도 되죠. 비접지 시 절연대 위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는 전부 다 절연이 우수합니다. 절연이 우수하다라는 것은 누전이 잘 안 생기는 장소가 되겠다, 그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도전성이 높은 장소의 전기기계 기구, 답은 4번이 되는데요.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하는 기계기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2번은 삼각형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실 분들은 보시고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까지 출제된 게 답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까지 힘들겠다 생각되시면 답 체크하고 일단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6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료는 아연 도금을 하거나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강 또는 가단 주철을 씁니다. 안쪽 면이나 끝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씁니다. 전선과의 접속 부분의 나사는 5턱 이상 완전히 결합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완성품은 유입 방폭 구조의 폭발 압력 시업에 적합한 게 아니고요.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 구조 통칙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다 체크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6번 방폭 구조에 관계 있는 위험 특성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방폭은 폭발 방지죠.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화염하고 가스가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불이 붙는 발화 온도, 화염이 일조하는 한계는 안정, 간격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간격,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소 점화 전류, 요거는 다 그죠? 고려해야죠. 그죠? 증기의 밀도가 무관하게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5번 문제입니다. 전기화재 발생 원인으로 틀린 겁니다. 전기화재가 발생되는 원인 3가지는 착화물, 발화원, 출하의 경과 이렇게 3가지가 됩니다. 내화라는 건 불이 잘 안 붙고 불에 견디는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관계가 없겠습니다. 66번 필기가 갖춰야 할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필기에 한 번씩 자주 나오죠. 그죠? 필기는요. 충격 방전은 전기를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전압이 낮아야죠. 제한하는 전압도 낮아야 합니다. 그죠? 뇌전류의 방전 능력은 커야죠. 좋습니다. 속류 차단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속류를 차단할 것이라고 해야죠. 그죠? 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락전류가 거의 0에 가까워서 안정도가 양호해요. 무정전,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송전이 가능한 접지. 가장 안정적인 접지가 소호 리액터 접지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특징만 잠시 살펴보면 직접 접지는 직접 하기 때문에 이상이 적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소호 리액터 접지는 안정도가 가장 높다. 무정전에 송전이 가능하다. 이 2가지가 필기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68번 누전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취약 개소가 아닌 것은 누전은 누설, 전류, 전기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그죠? 나선은요. 전기가 나체라고 하죠. 옷을 안 입었는 것처럼 전기가 그냥 전기 도선이 바로 노출된 겁니다. 접속된 분기회로 접속선 맞겠죠? 그죠? 나선이니까 당연히 누전 생깁니다. 절연 피복이 없는 상태 말하고요. 전선의 열화, 전선이 열화로 피복이 녹아버리니까 누전되겠죠. 리드선과 단자의 접속이 불량하다. 접속을 제대로 안 하면 거기서 누전이 생깁니다. 근데 부도체,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않고요. 이중절연, 전기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이중으로 가두었습니다. 그죠? 누전이 잘 안 생기죠?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잘 출제가 안 돼요. 파란색 별표.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재 위암 등의 제1종 접지 공사를 할 때요. 접지선 중 가요성은 구부려지는 성질을 뜻해요. 가요성을 요하는 부분의 접지선 종류와 단면적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전부 다 암기하실 필요는 절대 없는 문제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 과락이 잘 걸린다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나왔는 문제 답을 기억할게요. 제1종하고 제2종 접지에서 3종이나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쓸 때는 접지선의 단면적은 10mm 제곱 이상이다. 그죠? 그래서 현재 맞게 된 건 4번이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보겠습니다. 시기까지 중요해서 암기해야 되죠. 사용 전압이 380 이상인 380V인 전동기 전로에서 절연 저항은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합니까? 그죠? 절연 저항은 땅으로 흐르는 대지 전압 기준이죠. 제일 낮은 건 대지 전압이 150 이하, 두 번째 150초가 200공중 뛰어 300, 순서대로 300에서 400 초과할 때입니다. 이때 절연 저항은 0.1 메가옴 단위다. 10의 6승옴이 됩니다. 0.2, 0.3, 0.4입니다. 현재는 300초가 400 이하니까요. 0.3 메가옴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600 100V고요. 15kV 암페어. kV 암페어는 뭐냐면 15 볼트하고 암페어를 곱하면 와트가 되잖아요. 킬로와트를 뜻합니다. 똑같습니다.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저압 전선로에 허용되는 누설 전류는 몇 암페어를 넘지 않아야 하는가? 일단 누설 전류는 최대로 공급되는 전류의 2000분의 1이 누설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류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자, 좀 전에 알려준 건요. 15kVA하고 100V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15kVA는 볼트 곱하기 암페어는 15kW다라는 걸 뜻합니다. 킬로와트는 1000W니까요. 15,000W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볼트가 100이다라고 알려줬죠. 100V 곱하기 암페어가 15,000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암페어, 전류는 100분에 곱해졌는 게 넘어가면 밑으로 가야죠. 15,000 해주면 150A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급 전류가 150이죠. 곱하기 2000분의 1하니까 0.075A가 누설되고 있다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요거 파란색 별표 할게요. 자, 정전 에너지를 나타내는 식으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정전 에너지는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E는 2분의 1 CV 제곱. 근데 그게 아닌 식이다. 그죠? 자, 여기에서 Q는 뭐냐면 CV예요. 그죠? 그래서 E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V 제곱은 V 곱하기 V죠. V 곱하기 V잖아요. 그죠? 두 번 V를 곱한 거잖아요. 곱하기 V입니다. 그러면 CV가 Q가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게 Q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2분의 1 QV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나타내 볼게요. 자, 요거는 금방 우리가 E는 2분의 1 CV 제곱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나타내었는가 하면 요거는요. 2분의 1에다가 Q가 뭐냐면 Q는 잠시 제가 헷갈리네요. 그죠? V는 V 대신에요. Q는 CV니까 V는 하면 C분의 Q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 Q에다가 곱하기 요거를 넣는 겁니다. C분의 Q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2C분의 Q의 제곱이다가 나왔죠. 그래서 V 대신에 C분의 Q를 넣어버리면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요, 다 기억하실 건 없고, 정전 에너지를 나타내는 식으로 알맞은 것은 해서 현재 답은 20분의 Q의 제곱이다.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Q는 CV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보실 분들은 천천히 생각하시면 두 가지씩을 유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3번. 과전류에 의해서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큰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절연물이 화구가 없더라도 자연히 발화하고 심선이 용단되는 발화 단계에 이르는 전선의 전류 밀도는 전선에 얼마만큼 큰 전기가 흐르면
불이 붙는가 물었다. 그죠? 절연전선의 과대한 전류인데요.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는 인하는 40에서 43. 점화원이 없는데 불이 붙는 착화는 43에서 60. 발화까지는 순간적인 발화는 60에서 120이고요. 순간적으로 녹아버리는 용단은 120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화 단계는 하면 60에서 120이 되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74번. 정전기의 유동대전이죠. 유체가 파이프 속을 흘러갈 때요. 유체하고 관벽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장 중요한 건 흘러가는 유동 속도죠. 자, 빠를수록 유동대전이 많아지겠습니다. 75번. 동작 시에 아크를 발생하는 고압입니다. 개폐기, 차단기, 피레기 등은 목재하고요. 벽이나 천정, 기타 가연성 물질로부터 얼마를 떼어 놓습니까? 고압하고 목재는 1이죠. 특고압하고 목재는 2m 이겨간다. 그죠? 그래서 자, 참고의 내용 꼭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76번. 기중 차단기의 기호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차단기의 기호를 한번 보면요. VCD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서 V는 뭐냐면 베컴, 그래서 이게 진공을 뜻해요. 그래서 요거는 VCD는 진공 차단기입니다. MCB 또는 MC10인데요. M이 뭐냐면 마그네틱 할 때 자기를 뜻합니다. 자석이죠. 자기 차단기고요. 그 다음에 52는 오일 서킷 브레이크, 그래서 브레이커, 그래서 오일 할 때 유입 차단기가 됩니다. ACB가요. 에어 서킷 브레이커가 됩니다. 그래서 ACB가 기중 차단기가 되고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입니다. A가 빠졌습니다. 에어 블라스트가 뭐냐면 압축 공기예요. 에어 블라스트 브레이커, 그래서 ABB는 공기 차단기, ACB는 에어를 이용한 차단기, 그래서 이게 기중 차단기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7번. 정전기 발생에 대한 방지 대책의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가스 용기나 탱크 등에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는 전부 적재합니다. 배관 내 액체 유속을 제한, 줄여줍니다. 대전 방지제, 제전기 사용해서 정전기 대전을 방지하고 정전기 제거하는 거 좋은데요. 화학 섬유는 정전기가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작업복 착용은 피하는 게 좋죠. 그죠? 틀렸는 건 3번 되겠습니다. 78번 넘어가겠습니다. 접지 목적과 효과로 볼 수 없는 것. 요거 파란 거 별표에서요. 다시 체크하세요. 접지는 낙뢰, 그죠? 에 의한 피해 방지.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칠 때 낙뢰를 땅으로 흘려보냅니다. 그죠? 피레기에서 맞죠? 그죠? 송배전선에서 지락사고 발생 시에 보호개전기를 신속하게 작동시켜서 보호를 하고요. 설비의 절연물이 손상되었을 때 흐르는 누설 전류에 의한 감전을 방지합니다. 송배전선로의 지락사고 시에 지락사고, 이제 땅으로 전기가 흐를 때요. 대지선이 상승을 억제한다는 건 땅으로 전기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죠? 대지선이 상승이 잘 되게 유도하고요. 절연 강도를 상승시키면 절연은 전기가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절연 강도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4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9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종 위험 장소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일종은 정상시에, 그죠? 무슨 폭발? 가스 폭발이 간혹 우려되거나 생길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죠? 정상시에도 가스 폭발이 항상 우려되는 건 영종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탱크류의 벤트, 개구부 부근에는 간혹, 그죠? 폭발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 수리 작업에서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를 방출하는 밸브 부근, 탱크롤리 드럼관 등의 인화성 액체를 충전하고 있는 개구부, 이렇게 개구부나 밸브 부근에는 간혹 가다가 가스가 새어나와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인화성 액체 탱크 내의 액면 상부, 이렇게 용기 내는 항상 폭발이 우려되는 영종 장소죠. 그래서 틀린 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 내용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 문제 보겠습니다. 방폭전기 설비의 용기 내부에 뭐를 압입했냐면 보호가스를 압입했어요. 내부 압력을 외부 대기 이상의 압력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부의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압력을 채웠다 그래서 압력 방폭 구조 P죠.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 내용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81번 문제입니다. 금속의 용접, 용당,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할 때 준수할 사항입니다. 넘어지지 않게요. 전도 위험이 없도록 합니다. 밸브는 서서히 개폐합니다. 용해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보관합니다. 용기의 온도는 섭씨 65도 아니죠? 40도 이하입니다.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잘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82번 중요한 내용이죠. 유류죠, 그죠?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염을 차단할 목적으로 외부의 증기를 방출하기도 하고 탱크 내 외기를 흡입하기도 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거 뭡니까? 자, 예, 용기의 어디에 설치한다 그랬죠? 상단에 설치해서 외부로부터 화염이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그죠? 화염 방지기인데요. 영어로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Flame Arrestor가 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3번. 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파란색 별표하고요. 독성가스에 속하지 않는 거. 자, 독성가스가 아닌 건 이런 게 나오면 공기 중에 성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죠. 우리 공기 안에 독성가스가 있다면 우리가 중독되잖아요. 암모니아, 황화수소, 포스겐, 질소. 공기 중에 79% 가까이 질소입니다. 그죠? 예, 답은 4번이죠. 질소는 인체에는 이 질식을 시켜요. 너무 많으면 산소가 부족해진다 이거죠. 그죠? 독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84번. 다음 중 연소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소 속도는 불이 붙는 속도죠. 가연물의 색깔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자, 반응을 빠르게 하는 촉매, 산소와 혼합비나 반응의 온도 같은 거 영향을 줍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5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3류 위험물 중에서 금수성 물질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는 소화 기능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금수성 물질은 철, 금이에요. 철분이나 마그네슘, 금속분, 예, 3류 위험물에서 금수성 물질인데요. 요거는 금수죠. 직접 물을 뿌리는 건 위험합니다. 그죠? 자, 물분무 소화 설비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기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조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의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위험물 건조 설비를 사용할 때는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합니다. 위험물 건조 설비를 사용할 때는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 증기 분진에 의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질은 안전한 장소로 배출합니다. 위험물 건조 설비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도록이 아니죠. 되지 않도록 해야죠. 뜨거운 건조물이 이탈되면 이게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죠. 고온으로 가열 건조한 가연성 물질은 발화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해서 경납합니다. 틀린 건 3번 되겠죠. 자, 넘어가서 8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상 반응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압력의 방출 장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압력을 빼는 게 아닌 거. 자, 압력 방출 장치에는 파열판이 있고요. 밸브가 있죠. 안전 밸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구가 터지면서 또 역시나 예, 그 압력을 방출하는 입구입니다. 포갑, 방산구가 있다. 그죠? 화염 방지기는 폭발을 방지하는 거 아니죠. 프레임 어레스터 앞에서 했죠.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할 때요. 용기의 상단에 설치하죠.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8번 문제입니다. 분진 폭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는요, 최근 들어 필기에 또 자주 나오는데요. 가스 폭발하고 분진 폭발. 우리가 가정에서 연료로 분진을 쓰지 않고 가스를 쓰는데 이유가 있다, 그죠? 자, 연소 속도가 가스 폭발보다 크다. 연소하는 속도는
뭐가 더 클까요? 가스가 커요. 불이 잘 붙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열었는데 1시간 뒤에 불이 붙으면 연료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소 속도가 빠른 건 가스입니다. 그죠? 완전 연소로 가스 중독의 위험이 작다가 아니고요. 가스 중독의 위험이 작은 게 가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연료로 씁니다. 화염의 파급 속도보다 압력의 파급 속도가 크다. 맞아요. 화염은 불이죠. 불이 잘 붙는 게 가스라서 우리가 연료로 씁니다. 그래서 화염의 파급 속도가 더 큰 건 가스고요. 분지는 불은 잘 안 붙는데 압력이 커요. 그래서 불이 나지 않고 연료로 쓰지 못하고 펑 터져버리니까 우리가 분진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가스 폭발보다 연소 시간이 짧고 발생 에너지 작다가 아니라 에너지가 크니까 압력이 크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옳은 건 3번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필기에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설의 내용 비교해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모든 폭발성 물질은 전부 다 석유에 침지한다. 틀렸죠. 그죠? 자, 나트륨, 칼륨은 석유지만 황리는 물속에, 정린, 마그네슘, 칼륨은 각각 격리해서 저장합니다. 질산은은 빛에 의해 분해하기 때문에 햇빛을 피하고요. 그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산화성 물질은 가연물과 접촉을 피하고요. 가스 누설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점화원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도전성이 나쁜 액체, 전기를 잘 안 흘려보내면 정전기 생깁니다. 그죠? 정전기 발생 방지하기 위한 조치한다는 맞겠습니다. 넘어가서 90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부식성 산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별표 3개입니다. 자, 부식성 산유에 해당되는 건 농도가 20% 이상인 건 강산 3가지죠. 농도가 20% 이상인 염황질, 염산황산질산이고요. 농도가 60% 이상인 건 약산이었습니다. 농도 60% 이상인 인아불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중에 아닌 거 찾아볼게요. 20% 염산, 60% 이상 되는 인산이라야죠. 이거 틀렸네요. 50% 질산, 60% 아세트산 맞습니다. 자,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91번. 이렇게 어떠한 가스나 물질에 대한 특징이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일산화탄소, CO, 우리가 연탄가스라고 하는 거죠.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색, 무취, 색깔과 냄새가 없어서 우리가 연탄 중독이 일어납니다. 염소와 촉매 존재하에 반응하여 포스겐이 된다. 인체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운반 기능을 저하시켜서 연탄가스 중독 만들어내고요. 불연성 가스로서 가연성입니다. 왜냐하면 CO에 O가 들었죠. 산소가 있어서 가연성이고요. 허용 농도는 10이 아니라 30입니다. 그래서 이건 답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고체의 연소 형태 중 증발 연소에 속하는 것은 간혹 실기까지 나온다 그랬죠. 그죠? 자, 고체 중에서 증기가 되어서 연소한다 그래서 가연성 증기가 되어 타는 걸 증발연소라고 했는데요. 고체가 증기로 잘 변하는 두 가지 황, 나프탈렌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요. 나프탈렌이 됩니다. 자, 해설의 고체의 연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주 안 나오죠. 기체의 자연발화 온도 측정법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기체가 자연발화라는 건 점화원이 없이 축적된 열 때문에 불이 붙는 거죠. 예열법. 열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라서 예열법이 되겠습니다. 자, 94번 넘어가겠습니다. 펌프 사용 시에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 이 공동현상의 원인이 뭐였죠? 높은 곳에서 물을 쏟거나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키거나 이렇게 충격을 가하면 배관 속에 흘러가다가 텅 빈 공간, 그죠? 빈 공간에 자, 물 속에 녹아있던 산소가 녹아서 분리되어 나와요. 그래서 이 산소가 배관을 뭐 시키죠? 부식시키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 물의 충격을 덜 가해야 분리가 되어 나오지 않는다. 그죠? 펌프의 회전수를 높일수록 분리가 되죠. 낮춘다 해야 합니다. 그죠? 1번 틀렸습니다. 흡입하는 속도를 작게 하고요. 펌프 흡입 간의 두 손실을 줄입니다.
손실이 줄어야 꽉 차고 빈 공간 공동이 없으면 분리되어 나올 공간이 없죠. 손실이 생길수록 아까처럼 공동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펌프 설치 높이를 가급적 낮추어 흡입하는 양정을 짧게. 흡입하는 양정은 흡입하는 길이를 뜻합니다. 짧게 할수록 좋습니다. 틀린 거 1번 되겠습니다. 자, 95번입니다. 예, 파란색 삼각형입니다. 그죠? 자, 비중이 낮은 문제니까요. 답 체크하시고 넘어가셔도 좋고요. 계산이 가능하신 분들은 해설 보고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96번, 다음 중 공기와 혼합 시에 최소 착화 에너지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이렇게 물질의 특징이 나오면 화학이 괄학이 잘 걸리는데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최소 착화 에너지는 불이 붙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이게 가장 작다는 건 불 붙기가 쉽다는 겁니까? 불 붙기 어렵다는 겁니까? 가장 작은 에너지에도 불이 붙으니까요. 불 붙기가 쉽다. 그죠? 자, 그러면 폭발 등급 1, 2, 3등급 중에 가장 폭발하기 쉬운 게 폭발 3등급이죠. 수소, 아세틸렌. 그래서 답은, 예. 근데 여기는 또 보면요. 아세틸렌 C6, H6가 여기 또 있어요. H2는 수소입니다. 그죠? 근데 요 두 개 중에는 수소가 더 착화 에너지가 작다. 그죠? 기억하셔야겠죠. 그죠? 파란색 별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98번 문제 밑에, 97번 문제네요. 자, 요거는, 네, 삼각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올수록 이제 괄학이 가깝죠. 지금 파란색 별표와 삼각형 많아지고 있죠. 나머지 알고 있는 거라도 정확하게 답을 기억해야 괄학 면해 갑니다. 그죠? 계산하실 분들은요. 요거 왜 제가 넘어가는 이유는 요 문제는 산업안전보다 산업위생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법 계산이 조금 안전의 문제들보다 복잡합니다. 온도 보정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시고 나는 이거 도통 모르겠다 하시면 답만 체크하고 과감히 넘어가시는 게 더 좋은 문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자, 예, 서로 유사한 탄화수소계 가스에서요. 폭발 하한계 농도와 연소열은 얼마입니까 했는데 일정한 값입니다. 연소열하고 폭발 하한계를 곱한 건 110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을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요. 예, 그냥 나왔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99번은 앞에 기출에서 몇 번 나왔죠. 뜨거운 금속에 물이 닿으면 튀는 현상과 같이 핵비등에서 막비등으로 이행하는 온도는 예, 레이덴 프로스트 포인트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수증기 폭발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직 답을 기억 못 하시면 파란색 별표 답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번 문제 중요한 거죠. 실기까지 반드시 예, 계산하셔야 됩니다. 디메틸 에틸하고요. 에틸알코올이 3대 1입니다. 각각 몰비가 0.75 대 0.25라는 건 0.75는 75%, 0.25는 25%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폭발 한계가 1.9와 4.3일 때 혼합된 가스의 폭발 한계를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L 분해하시고 위에는 비유자라고 했습니다. 디에틸 에틸은요, 하한계가 1.9일 때, 자, 3대 1 중에 3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은 4.3일 때 3대 1에서 1만큼입니다. 이렇게 대입할 때 여기는요, 3 플러스 1, 요게 들어가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L은 하시면 요거 분해 요거 저거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또는 75% 대 25% 이용해도 됩니다. 자, L 분의 위로 비우시고요. 1.9분의 75일 때, 자, 요거는 4.3분의 25예요. 이때는 요거 더한 게 여기로 가면 되니까 100은 이렇게 계산하시나 1번씩, 2번씩 어떻게 계산해도 답은 동일하게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현재 답은 2.2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건설안전기술 10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토중수가 얼었습니다.
자, 흙 속에 있던 물이 얼어서 얼면은 부피가 커지잖아요. 부피가 증대하게 됨으로써 지표면이 부풀어 올라요. 바로 1번의 동상현상을 설명하고 있죠. 102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공사 중에서 총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인 공사부터 적용합니까? 했습니다. 그죠?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공사 중에 총 공사 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자, 요거는 공사 금액인데요. 단가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해서는 총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자, 두 개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그죠? 저압, 고압, 특별고압 작업일 때 하고요. 정보통신공사는 총 공사 금액이 아니라 계약 금액으로 한다. 요거였고요. 답은 1번에 4천만 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3번 넘어갈게요. 굴착기계 운행 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버킷에, 흙을 싣는 버킷에 사람의 탑승을 허용해서 안 되죠. 사람 타서 안 되고요. 운전 반경 내에 사람이 있어요. 차가 다니는 길 안에 사람이 있을 때 회전은 10rpm 정도 느린 속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신호수가 신호를 하는 데 따라서 작업해야 됩니다. 요거 틀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장비의 주차 시 경사지나 굴착 작업장으로부터 요런 경사지나 굴착 작업장 위험하니까요. 장비를 주차하는 건 충분히 떨어진 장소에 해야 합니다.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부음을 선회할 작업. 부음을 선회한다는 건 이 장비의 팔을 회전시킨다는 겁니다. 그죠? 사전의 회전 반경과 높이 제한 등의 방호 조치 강구하는 거 좋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04번 필기에 자주 나오죠. 부두의 하역 작업장에서요. 부두나 암벽의 선에 따라 통로를 설치할 때의 폭은 90cm 이상이다. 그죠? 105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가설 통로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경사는 몇 도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30도 이하. 절반인 15도를 초과하면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합니다. 수직갱이 제일 길었죠.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몇 미터마다 10m마다 계단참을 설치했죠. 3번 틀렸고요. 높이가 8m 이상의 비계 다리는 7m마다 계단참을 설치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할게요. 사다리식 통로 있었죠. 요거는 길이가 얼마일 때요? 10m를 초과할 때 얼마마다? 5m마다 계단참을 만들었습니다. 계단이 있었잖아요. 그죠? 높이가 얼마의? 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폭이 얼마 이상이었습니까? 1.2m 폭, 그죠?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됩니다. 높이 3m 초과할 때는 얼마마다? 3m 이내마다, 그죠? 폭 1.2m 이상의 계단폭 설치합니다. 그래서 요거 계단참이죠, 그죠? 반드시 두 가지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나요? 자, 체크해 주시기 3번이었네요, 그죠? 자, 해설도 꼭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06번 문제입니다. 건상용 와이로프의 절간 하중이 200톤입니다. 와이로프에 걸리는 최대 하중, 최대 사용 하중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걸리는 하중이니까요. 자, 절단 하중은 위험하고요.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은 안전한 것이다. 그죠? 자, 그럼 안전 개수는 일단 하중 단위가 동일해야 합니다. 밑에는 사용해서 안전한 값, 최대 사용 하중 들어가고요. 위에는 사용하면 위험한 값, 절단 하중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최대 사용 하중을 물었죠. 자, 1분에 해서요. 분수는 대각선 길이 곱하면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 개수 곱하기 최대 사용 하중은 하면요. 1 곱하기 절단 하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대 사용 하중은 하면요. 곱해져 있는 게 넘어가면은 밑으로 가서 나눠줘야 됩니다. 안전 개수분의 1 곱하기 절단 하중이니까 절단 하중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안전 개수가 5다라고 했으니까요. 5분의 절단 하중 200 계산하면 40톤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계산하실 수 있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07번, 그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강관 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때는 주틀 간의 간격은 2.4가 아니었죠? 1.8m 이하로 한다. 그죠? 최소한 1.8짜리 틀을 한 12개 쌓아서 20m 만든다 했죠? 1번 틀렸네요. 수직으로는 6, 수평으로 8m마다 벽이 응합니다.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띠장 방향은 4고요. 높이가 10m를 초과할 때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팅 기둥을 설치하고요. 주틀간에는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 최상층하고 5층마다 수평재로 보강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 답은 1번 되는데요. 예, 해설의 내용 꼭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08번 문제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네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할 때는 즉시 보강 보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터널 지보공하고요. 흑마기 지보공 내용이 거의 유사했죠. 자, 그래서 흑마기 지보공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버팀대를 땅에 박았다. 그죠? 어떻게 박아야 된다 그랬죠? 꽉 박아야 됩니다. 첫 번째 기납을 보자 했습니다. 부재 기납의 정도. 여기에 벽체를 이렇게 접속하잖아요. 어디를 봐야 돼요? 접속한 부분이나 부착한 부분, 교차부가 튼튼한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재 접속부나 교차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했는 재료의 균열이나 부식이나 탈락이 없는가 보는 게 세 번째였다. 그죠? 그게 두 번째고요. 부재 손상이나 변형이나 부식, 변이, 탈락 유무. 땅에 세로로 서 있는 건 땅을 따라 침하되지 않는지 봐야 된다. 그죠? 기둥의 침하 유무.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입니다.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구조나 설치 요건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상부난간 때는요. 바닥이나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이다. 맞죠? 그죠? 120 이하에 설치한다 그랬고요. 90cm 이상에 설치합니다. 그죠? 맞고요. 발끝마기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합니다. 난간대는요. 지름이 얼마였죠? 지름이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였죠. 이게 틀렸네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취약한 방향으로 100kg 이상 하중에 견딘다. 맞죠? 그죠? 자, 현재 틀린 건 3번 되겠습니다. 자, 참고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0번 감전지의 직접적인 요인 1차 감전 위험 요소다. 그죠? 제일 큰 영향은 흘러간 통전 전류 크기죠. 그 다음에 통전 시간 장시간 흐를수록 통전 경로 심장 부근으로 흐를수록 위험하다. 그죠? 자, 가장 거리가 먼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111번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 취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은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 배가 딱 있다. 그죠? 이 갑판에서요. 선창 밑바닥까지 깊이가 최소 1.5m를 초과해요. 이쪽에 창고가 있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반드시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인가면 1.5m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2번입니다.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다. 그죠? 파이프 서포트는요. 2개까지는 이어서도 되지만 3번 이상을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그랬죠? 답은 2번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사용할 때는 4개 이상의 볼트나 전용 철물을 사용합니다. 높이가 얼마 초과할 때요? 3.5m 초과할 때 높이 얼마마다? 2m마다 수평 연결재를요. 띠장 방향, 장성 방향 2개 방향으로 만든다. 요거까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3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토질 시험 중에서 전단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수 시험은 물을 이용했죠. 흙 속의 간극을 통과하는 물의 흐름을 연구하는 건데요. 이거는 전단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라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암기 어느 정도 하시고 계셔야겠죠. 그죠?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해야 할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굴착공사는 깊이 10m 이상이고요. 다목적 댐 맞죠? 교량은 최대 지간 길이가 40 아니죠? 50m 이상이고요. 연면적이 좁은 거 기준 5,000제곱미터 맞죠? 냉동 냉장 창고의 설비공사, 단열공사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현재 틀린 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5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의 거푸집 측압. 굳기 전에 콘크리트가 자꾸만 거푸집을 미는 힘을 측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죠? 전부 다 높을수록 크다, 클수록 크다인데요. 낮을수록 크다 세 가지 있었죠. 외기 온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습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그 다음에 철골 철근량이 적을수록 측압이 크고요. 나머지는 클수록, 좋을수록, 빠를수록 큽니다. 자,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크다. 거푸집의 투수성, 요건 일단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측압이 커요. 외기 온도는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116번 넘어갑니다. 철골 건립기계, 다시 말하면 철골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를 선정할 때 검토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첫 번째, 건립기계 소음 용량, 건립기계로 인한 일조권 침해, 건물의 형태, 작업 반경,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립기계를 선정할 때는요, 건립기계의 출입로, 설치 장소, 기계 조립에 필요한 면적, 이동식 크레인은 건물 주위 주행 통로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고정식 기계는 기초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면적 봐야 됩니다. 그 이외에 이동식 크레인의 엔진 소음은 부근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음 측정해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해당되지 않는 건, 자, 우리가 건물의 형태하고 작업 반경 고려해야 되는데요. 일조권을 침해하는지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 2번이고요. 이거는 파란색 별표, 자주 출제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답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램쉘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굴착 장비 중에서 클램쉘은 가장 좁고 깊은 굴착을 합니다. 가장 협소하면서 깊은 굴착을 하고요. 호퍼는 우물 같은 곳이에요. 우물이 좁고 깊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요, 이렇게 생긴 걸로 흙을 파내는 건데요. 좁고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연약 지반이나 물속 굴착에 사용됩니다. 그죠? 잠함안, 그죠? 물속에 가능하고요. 수면 아래에서 자갈 모래 굴착하고 준설선에 많이 사용됩니다. 건축 구조물의 기초 중 정해진 범위, 좁은 범위의 깊은 굴착에 적합하고요. 단단한 지반, 안 된다, 그죠? 작업 속도가 빠르고 안방 굴착 힘듭니다. 틀린 거 4번이 되겠습니다. 118번. 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죠. 건설 현장에 달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할 때요. 달 비계에 사용 가능한 와이로프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음매가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그죠? 와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10% 초과하면 못 써요. 근데 5%니까 이거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지름 감소가 공식 지름에 7%를 초과하면 사용하지 못하는데 10% 못 씁니다. 열,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거 쓸 수 없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거 2번이 되겠죠. 자, 해설의 내용, 참고 내용 꼭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9번 파란색 별표 할게요. 포구 시에 옹벽 배면에, 옹벽은 이제 외따로 서 있는 배면은 주변에요. 배수시설, 물을 빼는 시설이 취약하면 옹벽 저면을 통하여 침투수, 물이 자꾸 이렇게 옹벽에 스며듭니다. 이 침투수가 옹벽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제 물이 자꾸 스며들면 배면토, 주변 흙에는요, 단위 수량이 감소가 아니라 무리 때문에 증가하겠죠. 이렇게 물이 들어가게 되면 견디는 저항력은 감소됩니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바로 1번 됩니다. 옹벽 바닥면에서 양압력은 뜨는 압력이에요. 물이 있으니까는 자꾸 이 벽체가 물에 둥둥 뜨려고 합니다. 이게 증가하고요. 수평 저항력, 견디는 능력이 감소됩니다. 포화나 부분 포화에 따른 뒤채움 흙 무게의 증가.
흙은 그대로인데 무게가 증가했다는 건 물이 스며들었다라는 뜻이죠. 조금 용어가 어렵다, 그죠? 자, 1번이 틀렸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120번, 그죠? 단골처럼 자주 출제되니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물코의 크기가 5cm면서 매듭일 때, 그죠? 인장 강도는 최소 얼마 이상입니까? 신품이다라고 했습니다. 신품도 외워볼게요. 10cm면서 매듭 없는 건 240, 매듭은 200. 5cm 매듭은 110입니다. 그죠? 현재 답은 11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폐기 강도 보겠습니다. 10cm면서 매듭 없는 건 150, 매듭은 135, 5cm 매듭은 60 이하면 폐기한다.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문제도 보셔야 되지만 필기를 바로 눈앞에 두시고는요. 파란색 별표가 있는 문제 꼭 한번 체크하셔서 답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